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풀등님이 물가가 너무 비싸서 봄 채소도 봄을 밀어내고 있나 싶습니다. 봄아, 그래도 네가 빨리 와야지 채소값도 내려간단다. 빨리 와. 네. 라고 귀여운 인사해 주셨고요. 알무스님은 JB 염색해주고 싶네요. 850원어치. 850원어치. 대파 한 단가? 그러면 염색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파랗고 희고 섞여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850원어치면 몇 가닥 할 수 있을까요? 근데 850원에 이제 방점을 찍느냐, 대파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대파에 방점을 찍으면 단색으로 염색하는 게 아니라 투톤으로 염색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전 지금도 투톤입니다. 아, 흰색과 검은색. 그렇습니다. 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1823님은 봄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봄이 온 것도 못 느끼고 있었는데 간만에 아침에 나갔는데 이렇게 봄이 왔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꽃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매화인가요? 저는 못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아무튼 근데 오늘 아침 뭐 기온이 영하 2도던데 뭐. 우리 촌철님들도 입고 보여드리고 싶네요. 보니까 기분이 약간 화사해지는 것 같은데. 아, 매화 같은데요? 아, 그죠? 보셨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잠깐 띄워져서 보니까 매화 같은데. 그렇죠. 네, 매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동네에도 폈더라고요. 어제 저도 그래서 살짝쿵 봤어요. 부끄럽게 며칠송이가 폈길래 네. 살짝 보았고 2069님 어제 모임이 있어서 택시 탔는데 기사님한테 시선집중 홍보했습니다. JB의 삐딱선 정신 자랑 많이 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시겠네요. 이 택시 기사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네. 9명 남았죠. 네. 2069님 9명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처음으로 들어주실 우리 택시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한번 매력에 빠지면 빠져나갈 수 없다고 JB가 자칭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한번 흠뻑 빠져보시죠.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을 했고요. 이어서 이종섭 호주 대사가 25일로 예정된 방산 기관장 회의에 참석차 바로 오늘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희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도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후폭풍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체했습니다. 네, 헌데 정말 정리된 게 맞을까요? 이걸 한번 짚어봅시다.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인가요? 자,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죠.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지만 공수처가 바로 불러서 조사하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수처가 안 불렀으니까 다시 호주로 출국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건데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1월에 압수한 국방부 자료 등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하죠.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당시 국방부 개통에 따라서 유재원 법무관리관, 신범철 차관에 대한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부를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이종섭 대사는 호주로 출국하면서 4월 말 재외 공관장 회의 때 귀국해 조사받는 것으로 조율됐다고 말을 했지만 공수처는 그런 바 없다고 부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점 환기시켜드리고요. 네, 근데 또 만약 안 부르면 공수처가 정치 행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종섭 대사의 공무는 어쩌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전에 나온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유학 중이던 송영길 전 그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조기 귀국을 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자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때 검찰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형사 절차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검찰 조사는 피의자가 일방 요구하거나 재촉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형태의 반복은 본인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종섭 대사라고 예외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칙에 따르면 이 점 환기시켜드리고요. 한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가 당장 불러서 조사하지 않는 걸 넘어서 조기 귀국한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다시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종섭 대사가 일단 귀국을 하면 공수처는 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상황상으로는. 자, 이렇게 가정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는 게 법무부가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하려고 할 때 공수처는 이에 반대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출국금지 얘기 나왔으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제 출국금지 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박성재 장관의 그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고발 이후에 조사 상황이나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받은 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출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 계속 출국 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했던 겁니다. 그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의견서를 내면서 그 출국금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 냈었다는데.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지를 합니다. 거기 수사기관에서 동의를 해야만 출국금지 해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적법성이라는 부분은 네. 질문이 틀렸습니다. 내가 무슨 위법을 했다는 겁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 수사지원이 적법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법성이 맞지 않는 네. 자, 여기서 짚어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출국 금지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자, 판단의 근거는 수사 주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피의 사실의 내용이라든지 혐의 입증의 가능성 등등을 두루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 주체는 공수처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출국 금지 해제하는 데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 말고 출국 금지를 해제해도 그러니까 수사에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출국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에 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갖고 있느냐고 지금 저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라면 해제하는 게 아니 출국 금지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를 할까요? 출국금지 해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공수처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근데 하여간 출국금지가 해제가 돼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간 이종섭 대사가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하려고 했던 공수처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그러니까 귀국을 했으니까 그럼 다시 출국 걸겠다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그럼 또 해제시켜 줍니까?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모든 게 정리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뭐 그래도 정치적 의미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그 가정해서 짚은 이유는 그 하나하나가 정치적 의미를 형성하는 대목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상황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조기 귀국의 의미를 두지 않고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국내에 계속 남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상황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깔끔한 심플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시간에 인천공항 입국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유튜브 다른 채널에서 뭐 생중계하는 걸 보면 쭉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곧 귀국을 할 것 같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네. 근데 문제는 뭐 보도를 보면 총선 때까지 한국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JB가 얘기한 거는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국내에 남아있는 게 가장 깔끔하고 심플한 방법이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임명 이유를 이렇게 밝혔잖아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호주와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심플한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적임자라고 치더라도 적임자가 그 적임에 해당할 만큼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환경이 되지 않으면 교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3149님, 출국금지 해제가 문제가 아니라 임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는 촌철 남겨주셨고요. 1045님, 국민 눈높이 하는데 국민 눈높이는 누가 몇 센티미터로 정해놓았나요? 어이그라고 꼬집어 주셨네요. 네. 또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이 방산 공관장 회의도 약간 급조한 듯한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이건 한번 그 상황을 되돌려서 돌아보면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한 게 호주에 출국할 때 이종섭 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4월 말로 예정된 정확한 날짜가 4월 22일이라고 하던데 4월 말로 예정된 그 제외 공관장 회의 때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걸로 조율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간에 만약에 방산기관장 회의가 있었다면 그걸 건너뛰고 4월 말 제외 공관장 회의를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호주 대사로 출국하는 단계에서는 방산 공관장 회의가 과연 잡혀 있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거죠. 네, 동아일보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회의 개최가 논의된 건 이번 주 초였다고 하고요. 네. 20일 일정이 최종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된 건데 한 정부 소식통은 이 대사가 귀국하는 그림을 만들려면 가장 자연스러운 게 방산이다. 이런 아니, 얘기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 계속 방산 이야기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방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방위 사업청장 아닙니까? 네? 그런가요? 근데 왜 자꾸 국방부 장관 이퀄 그러니까 방산 책임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는 겁니까? 자, 그 폴란드에 우리 물자 수출했을 때 거기서 갔을 때 저기 누가 갔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간 게 아니라 방위 사업청장이 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방산 사업을 총괄하는 게 방위 사업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물론 수정을 해야 되겠으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종섭 장관을 연결을 짓는지 이종섭 장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설정 아니냐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 뉴스는 이종섭 대사죠. 이제 대사가 귀국하면 계속될 문제 같으니까 또 귀국할 때 어떤 말을 할지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디오로 먼저 다음 뉴스 만나보시죠. 비수도권 지역 의대 정원을 1,639명 늘립니다. 전체 의대 증원 2,000명 중 82%에 달합니다. 반면 인천 경기에선 18%만 증원하기로 했고 서울 지역 의대에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의 일부 의대 정원은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 지역 사립대를 뛰어넘게 됩니다.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좀 짚어야 될 점이 있겠죠. 정원 배분이 지역별 의료 수요나 의대별 수용 능력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일단 이것부터 짚어야 되겠는데 이건 여기서 저희가 따질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문가의 해석을 구하도록 하고 여기선 다른 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단체나 의대의 반발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건 이미 예상이 됐던 겁니다. 짚고자 하는 건 다른 여파인데요. 정원 배분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예상치 못했던 반발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 의대에 대해 단 한 명의 증원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고3 수험생 등이 어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역차별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이러면 이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대립구도는 정부 대 의사의 대립구도였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근데 여기에다가 정부 대 수험생 대립구도가 또 추가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서울 지역에 대해서 한 명도 증원을 안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서울 지역의 경우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의대 증원이 입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측면도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헤아려 봄직한 대목이라고는 보는데요. 근데 이것과는 별도로 갈등 구도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여론 지형이 조정이 되는 것도 또 하나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점도 좀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한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총선 전에 적당한 선에서 숫자 조율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완전히 지금 벗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총선용이라는 비판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불가역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유턴은 없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는 이제 관건은 정부는 공을 상대 코트로 넘겨버린 겁니다. 이제는 결국은 의대생이나 전공이나 의대 교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달린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토토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근데요 의대 정원을 지방에서 늘린다고 해서 인턴 레지던트 다 지방에서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지방의대 나오면 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건 맞나요? 이제 그것 사실 이제 증원 논란이 있을 때부터 이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부분도 이따가 나중에 3부에 또 관련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JB가 국방부 장관이 방산과 무슨 상관이냐, 방산은 방위사업청장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잖아요. 3415님이 방사청이 국방부 산하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러니까 댓글을 주셨는데 작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방 방산 협력을 위해 폴란드를 방문하기도 했다. 지금 이런 일정이 확인이 됐네요. 작년 그러니까 8월. 제가 폴란드 이야기한 것은 저희가 이제 수출한 다음에 거기서 행사하고 할 때의 장면을 두고 했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이 당연히 국방부 장관 밑에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무슨 상관이야 이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산 수출 문제잖아요. 그리고 방산 협력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건 실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실무적인 문제라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실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기보다는 방위사업청장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호주 대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큰 틀을 양국 정부가 정한 다음에 그에 대한 실무적 조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말로 적임을 따진다면 장관보다는 방위사업청장이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호주와의 관계에 방산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외교라는 큰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가 됐었습니다. 재판부가 어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는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과 동시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 한 번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라면서 이렇게 선고를 한 겁니다. 네, 조두순은 반발을 했어요. 선고가 끝나자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다.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보다가 비슷한 장면이 나오길래 화가 나서 초소로 나갔다. 그게 죄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죄 맞아요. 화가 난 건 조두순 개인의 사정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건 공공의 의무입니다. 재판부가 강조하고 재판부가 판단했던 근거는 바로 이거다. 이 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잠깐 넘어가긴 했는데 짧게 JB의 고견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 비례대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순번이 결국은 조정이 됐더라고요. 네. 이러면 이제 여권의 갈등은 뭐 다 해소가 된 거예요? 핵심은 그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의 당선권 배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대로던데요. 24번인가요? 비례 순번이 오히려 이제 당선권으로 이제 조정한 건 조배숙 전 의원이던데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배숙 전 의원은 다선 의원입니다. 근데 다시 또 비례 당선권에 배치가 됐다. 이러면 갈등의 축이었던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거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